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시간의 오늘은 단일가름에 8월 24일 종료되었습니다. 화요일 장 마감하고요. 오늘 코스닥은 2%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도 1.56%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오늘 많이 빠진 하락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꿔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차트는 W 패턴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V자 반등으로 갈 거냐? 아니면 W 패턴으로 갈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그 W 패턴에 이 하락 폭이 짝꿍댕이 패턴으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저점을 맞출 거냐? 혹은 저점을 더 낮출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려고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갭이 좀 강하게 떴다라는 거고요. 장중에서도 그런 갭을 띄워놓고, 오후장에 한번 흔들어 먹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든, 지금 현재 시장은 분명히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고, 이제는 상승을 할 거야 라는 대부분의 이 주식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강하게 흔들어 놨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상승 중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나타나면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많이 빠졌거든요. 최소 15%에서 30% 정도의 하락을 다들 경험한 시장이거든요. 왜? 신용과 미수도 정리할 겸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지지점까지 다들 밀어놨다라는 관점이죠. 밀어놨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승에서는 대부분 같이 웬만하면 상승을 한다. 하지만 상승 후에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재상승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은 요런 그림, 어떤 종목은 그냥 가던 그림, 또 어떤 종목은 요런 그림, 그 외에 어떤 종목은 요런 그림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기로가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다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왜? 다 같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수급을 어디로 기어 넣을 거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일단 코스피 기준을 보면 그래도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간만에 양매수가 좀 들어온 거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 거고요. 자, 요렇게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렸던 자리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 주식 투자에서 반등의 개념이 기술적 반등은 30에서 50%예요. 무슨 소리냐?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30에서 50%예요. 그럼 지금 이제는 요 자리가 뭐다? 기술적 반등의 자리다. 즉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3160에서 80포인트 사이를 확인하고 눌릴 거냐, 혹은 뚫고 갈 거냐의 관점이라는 거죠. 즉 이 자리를 뚫기 전까지는 뭐다? 이 지금의 자리는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못 누른다면 뭐다? 다시 한번 주가를 누른다. 그 누르는 흐름이 3100포인트 위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할 거냐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도 어제부터 보면요, 딱 애매하게들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어제의 고점이 그제의 몸통 자리, 넘겨야 되는 자리, 애매하게 맞고 밀려놓고, 원래 올라갈 때 더 이상의 거래가 강하게 터져야 되는데 페이크였다라는 거죠. 올려다 놓고 미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위냐 아래냐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시가는 어디? 이 몸통 위에서 시작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눌릴 때 이 몸통 위에서 지지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어디? 여기 몸통까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왜? 내일도 애매하게 보여야 되니까. 아직 확실하게 지금 시장이 저점이냐 아니냐를 모르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금을 들고 있더라도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나면 그때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때가 또 주가가 눌릴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추세가 반전되기 위해서는 3180포인트, 안전빵은 320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뭐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반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그림으로 간다면 뭐다?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어제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 몸통에 갖다 붙여놓고 끝났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그죠? 그리고 오늘 다시 갭을 띄웠을 때 어디? 그제 고점 위에다가 시가를 형성시켜 버린다는 거죠. 왜? 지지를 받을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여기 몸통. 이 몸통 넘어서면 이제는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7포인트에서 1010포인트를 일단은 사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사수했어요. 그럼 이제는 올라오면서 1025포인트에서 1030포인트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V자 반등. 못 올려놓으면 W 패턴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W 패턴 과정에서는 뭐 오늘 10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역할이 나왔죠. 그렇다면 당연히 100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안전빵인데, 웬만하면 1010포인트에서 1007포인트를 꾸준하게 유지해줘야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000포인트를 사실상 지금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여기가 1000포인트 넘겼었고, 눌렸을 때 1000포인트를 이탈했고, 1000포인트 넘겼었고 눌렸을 때 1000포인트 이탈했고, 1000포인트 넘겼었고 눌렸을 때 1000포인트 이탈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눌릴 때는 이젠 1000포인트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앞으로 상승하는데 방해 요소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또 1000포인트를 깬다. 그러면 지지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담당자라고 앉혀놨는데 담당자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놈이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잘라야죠.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버리든가. 그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네이처셀 말씀드린 데까지 빠졌죠? 정확하게 22,500원 확인을 했어요. 그죠? 요 자리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면 어찌됐든 한 번 더 밀 거다. 그러면 오늘 단기적으로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 눌렀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종가상 22,50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장중에는 22,000원을 한번 터치할 수는 있어요. 장중에는. 왜? 장중이니까 항상 종가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라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도 결정하는 것처럼 무조건 종가, 시가가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 자리를 지지의 영역으로 잡고 구름대를 타고 올라가는 빠른 반등이 나타날 거냐, 그게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또 한 번 만들어내는 시장이 이 종목이 나타날 거냐의 기준이에요.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했죠.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그러면서 이 자리 못 올라타면 누른다. 그죠?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호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는 이 두 번째 박스에서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고점 대비해서 당연히 많이 눌렸고요. 뭐 사실 최고가까지도 못 갔고, 기존의 몸통 자리는 그래도 한번 넘겼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자리의 지지 라인이 뭐다? 항상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죠.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 뭐다? 구름대 하단이 지지의 역할이고 구름대 상단이 단기적인 목표가다. 오늘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가 나온 자리예요. 그죠? 근데 이 지지가 언제까지 유지되냐라는 거죠. 뭐 솔직히 내년 7월까지 여기서만 버틴다라는 거는 뭐 기회비용을 너무 날린다라는 거고, 일단은 확인을 위를 먼저 확인했고 위를 확인해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를 다시 확인한 자리예요. 그죠? 그럼 이젠 또 어디 위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 위를 확인하기 전에 제가 항상 뭐예요? 중간값을 그려버리죠. 중간값을 그린다라는 거. 그럼 그 중간값이 26,400원을 또 한번 확인하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관점이에요. 즉 당분간 이 박스권을 유지할 때 요 박스냐 요 박스냐의 관점이다. 뭐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버틸 거냐 이 위에서 버틸 거냐, 그런 흐름으로만 네이처셀을 좀 지켜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오늘 드디어 움직였죠. 호재뉴스를 퍼뜨리면서. 그죠? 여기 25,800원까지만 열어놓으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관점, 뭐 장기적인 중기적인 관점까지도 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가 내 생각하고 중수돌이 생각하고 좀 다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이 종목 영상도 좀 같이 연결해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오늘 상한가는 못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전 정리를 했고, 다시 또 밑에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죠?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한 자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31,500원을 유지하냐 못하냐의 기준만 확인해라. 종가상 31,500원을 유지하냐 못하냐. 유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부분에서 뭐다? 위에 대한 매물을 또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은 위로 올라오지만 이 자리를 못 넘길 확률은 분명히 있다. 왜? 그만큼의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한 번에 뚫을 거라면. 그렇지 않는다면 당연히 올라왔다가 또 한 번 누르는 그림을 나타낼 거예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흐름입니다. 이해되시죠? 넥지노믹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잘 반응을 하시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 31,500원, 장기적인 관점 이제는 뭐 기존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가지만 여기서 이 자리를 다 반납할 때까지 넉넉히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럼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3만원을 유지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앞자리가 다시 2자로 변경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시라는 거고요. 자, 휴마시스도 오늘 랩지노믹스가 움직이면서 어찌됐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제는 확실하게 변곡점 15,500원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야 되는 자리. 왜? 여기가 하나의 중심값이 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다. 실제적으로 지지해야 될 자리는 분명히 위쪽에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플랜 B로 가요. 뭐 우리처럼 뭐 몇천만원 몇백만원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뭐 매덕 최소 100억 50억 그리고 이 종목을 주무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플랜 A, B, C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시장에 맞춰서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은 여긴데 그 자리에서 지켜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시장의 영향과 종목의 특성상, 즉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다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자리 17,700원을 넘어서긴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그냥 밀려 내려왔어요. 아직도 뭐다? 이 안에 갇혀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온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뚫어줬죠? 그럼 천장에 뭐 했다? 구멍을 한번 뚫어 놓은 거예요. 구멍을 한번 뚫어서 이 구멍 뚫린 데다가 살짝 눈을 대보고 위에 누가 있는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적군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 거고, 뚫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제 다시 이 박스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그럼 16,000원이죠? 16,000원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뚫었던 구멍 사이로 총을 쏠 거냐, 아니면 적군을 데리고 와서 문을 두드려 부시고 얘네들을 정리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16,0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뭐다? 집으로 가다가 발각돼서 뒤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변곡점이 출현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19,000원대까지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형성을 시켜놓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이 뭐 FDA 첫 승인, 백신 중에는 첫 승인을 마쳤다라는 이유로 시가가 좋게 떴어요. 분명히 시가는 정말 좋게 떴어요. 유지한다면 한 번에 핵을 더 그을 수 있을 만한 시가는 좋은 시가였는데, 오전에 좀 제대로 움직이다가 여행주가 움직이고 기타 등등이 움직이다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거죠. 왜? 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가 낙폭과대 후에 나오는 뉴스라서. 왜? 화이자 종목들은 미리 다 선반영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눌렸던 자리까지만 메꿔준 거예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죠? 같은 뉴스빨인데 랩지노믹스는 좀 더 강하게 간다는 이유는 왜? 여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만큼이 밀렸으니까 이만큼을 메꿔준다라는 거고, KPX 생명과학은 시장이 개 안 좋을 때, 좋을 때도 쳐밀렸었고 개 안 좋을 때 이만큼 밀렸으니까 이만큼만 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분산이 된다. 왜? 시장이 좋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수급을 넣어줘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는 분명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이상의 고점을 못 높였다라는 거고, 자 어찌됐든 이제 이 하락하는 추세를 다시 한번 멈춰놨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9,700원 위로 올려다 놓는지, 안전빵은 1만원이 되는 거고 1만원 위로 올려놓으면 더 빠르게 11,000원대를 회복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찌됐든 이 갭을 다시 메꿀 거냐, 9,200원대 이 자리를 메꿀 거냐, 아니면 메꾸지 않을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안 메꿀 거라면 뭐 해야 돼? 지금의 자리, 오늘의 저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제는 뭐 다시 한번 9,700원대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내일이나 모레는 나타나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의 이 뉴스, 호재 뉴스가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종목이다. 화이자는 화이자인데 무늬만 화이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화이자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화이자는 2%밖에 안 올라오고 모더나하고 바이오테크가 더 많이 올랐죠. 걔네들은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얘네들도 FDA 승인이 나겠구나 싶다라는 거지. 참 웃긴다라는 거죠, 시장은. 근데 뭐 화이자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쳐 못 올라가지만, 그죠? 어찌됐든 추세는 11,00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14,000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랬든 저랬든 거래는 살짝 만들어 놨다.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이 거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 일단 하락하는 추세를 멈춰놓는 음봉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고요. 그죠?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쳐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쳐 올려놓은 거예요. 딱 여기까지 쳐 올려놨고 다시 지금 눌리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5,100원 위로 또 한번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밑으로는 4,7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된다. 4,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 하락 추세는 당분간은 없을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눌렸지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흐름대로 별 볼 일 없는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흐름을 별 볼 일 있는 흐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5,4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 오늘 그 자리를 일단 확인하고 내려온 거예요. 거래를 터뜨렸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상승하기 위한 발판. 이 발판을 이제 지킬 거냐 못 지킬 거냐예요. 화이자 관련 주들은.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들고 계신 분들 체크하시라는 거고. 자, 오늘 서린바이오가 좀 많이 눌렸죠? 눌렸는데 전 조금 더 눌리기를 바랬는데 오후장에 다른 종목들 뭐 시장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빠지면서 얘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왜? 시장이 빠질 때 얘는 반등했던 종목이에요.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러니 뭐다? 빠진다. 즉 시장이 빠질 때 개인 매수세들이 들어왔고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제 많이 빠진 종목에 눈이 돌아가니까 여기 있는 물량이 빠져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장에 또 시장이 빠지니까 얘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는 기준인 거고,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다시 올라올 때 뭐 해야 돼? 이 고점을 뚫어야 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추세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거고, 그죠? 이어간다라는 거고, 어찌 됐던 간에 현재 자리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좀 얘가 강한 상승을 유지했을 거라면 여기 3,600이래요. 36,500원을 장중에도 안 깨는 흐름이 나타났으면 빠른 시일 안에 한번 고점을 또 높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인데, 일단은 한번 흔들었죠. 흔들어서 뭐 개인들을 털려고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흔들었고 종가는 이 이후로 갖다 놨어요. 그렇다면 이젠 뭐다? 36,500원을 유지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36,5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35,000원까지는 35,000원에서 34,5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눌러야만이 뭐다?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36,500원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그 36,500원을 유지를 하는 조건 하에 위로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39,500원 위로 올라타야만이 뭐다? 위로 간다. 36,500원 밑으로 밀리면 뭐다? 밑으로 간다. 그죠? 즉 여기를 딱 기준 잡아서 이제는 뭐 여기가 전쟁터, 여기가 아군 땅, 여기가 적군 땅.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얼만큼 영토 확장을 하느냐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수 있는 차트고요. 그죠? 뭐 아니면 도가 될 수가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는 거죠. 아직 수급이 100% 빠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영상을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와 여기서 또 잡아주는 요 추세가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일 바로 안 물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버티는 척, 내일은 여기서 버티는 척 했다가 모레 한번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여기서 하나 잡고 여기서 하나 잡아라.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뭐다? 주가는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뭐다? 방향을 잡을 거다. 위냐 아래냐. 이해되시죠? 아니면 요 박스로 가든지
요 박스로 갈 거냐? 요 추세대로 갈 거냐? 수렴하는 요 추세대로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바라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KPM테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뭔 이슈를 그렇게 기대하는지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돈 좀 써갖고 한번 팍 쳐 올리고 뒤지든지 살리든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얘도 지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고, 대신 지수를 따라가지만 지수보다는 약한 종목이에요. 왜? 지수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KPM테크는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지수보다 지금은 약한 종목이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엄청난 급등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이제는 어찌됐든 자리는 한 차례 잡았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2,95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중간값이 여기에 30%를 그어본다면 2,8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자리는 2,800원에서 2,950원이 된다. 마지노선이 3,000원이구나. 즉 3,0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넘기면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못 넘기면 당분간은 여기서 이지랄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지랄 하겠구나. 그럼 지금의 자리 여기에 대한 몸통을 못 넘기는 흐름이지만 내일이면 5일선이 한 번 더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겠죠. 그러면 시가를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5일선 위로 안착한다라는 거고, 그럼 내일 정도는 한 번 더 어디 2,700원대에서 2,750원 정도까지 요런 자리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찌됐든 결국엔 이 박스를 난 유지할래 라고 뭐 주폰지 아니면 단기 단타 세력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아직은 나 이 박스 유지할래라는 기준인 거고, 이 박스 상단을 찍고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단으로 내려온다라는 거고, 하단을 찍고 이제는 상단 찍고 하단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뭐 상단을 찍으러 올라간다. 대신 여기에 대한 중간값 3,000원이죠. 2,950원에서 3,000원. 이 자리를 넘기면 상단, 못 넘기면 다시 하단을 확인하러 온다 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관심, 신규 매수도 지금의 자리는 관심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코스모학이 좀 많이 밀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얘도 지수 반대로 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수가 빠질 때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올 때 얘는 빠진다. 그거에 대한 오늘 하방 압력을, 그러니까 오늘 한 방 쏴줬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더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빵 하고 누르면서 거래를 굉장하게 크게 터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어느 정도 태웠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죠?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주저앉는다라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이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 거냐는, 지금의 이제 이런 모습에서 고점을 올려놓고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밋밋할 거다. 한 번 더 하락할 거고, 그 하락한 후에 여기서 움직일 박스를 만들 거냐, 여기서 움직일 박스를 만들 거냐의 기준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W 패턴으로 움직일 거라면
이 종목한테는 차라리 이런 패턴이 나은 그림이다. 지금 무슨 소리냐? 주가가 하락할 때 지수가 올라갔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때 주가가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릴 때 뭐 할 거다? 얘도 또 한 번 같이 눌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즉 주가가 눌릴 때 크게 반등을 하지 않고, 요때는 반등했는데 요때가 요때였는데 요때가 반등하지 않고 그냥 횡보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뭐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은 편으로 매국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한국을 고발했는데 나중에는 한국이 일본에서 벗어나고 나서는 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왜? 아직은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사실상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먼저 코스모 신소재가 움직였고 얘가 이제 옆으로 기는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시총 차이가 거의 2배 나니까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자리인 거고요. 이 6만원대까지 좀 봤던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완벽하게 가지 못했지만 단기적인 저항대를 한번 확인한 자리인 거고, 이제는 뭐다?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 차례의 상승, 추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주가가 눌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얘 같은 기준. 그러면 코스모와 이 신소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 상승에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요 자리를 중심값으로 잡고 이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36,700원을 기준 잡아야 돼요.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을 하면 뭐다? 뭐 그 밑에 자리에도 당연히 주가는 받아주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때 고점을 높인다라는 보장이 없어진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코스모 화학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화학이 대장이지만 이제는 화학이 어느 정도 눌러놓으면 신소재가 대장으로 좀 움직일 때 화학이 따라가는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기준인 거고요. 그래도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에서부터 요 자리가 하나 있고, 그죠? 오늘 그 자리에서 유지가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 거래량이 터졌던 요 자리를 회복하느냐, 19,500원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고, 이 자리만 회복한다면 어찌됐든 21,500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요 자리에서 21,500원까지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는 먼저 확인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더라도 웬만하면 17,500원에서는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앞으로의 흐름상에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든 혹은 뚫고 가든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기존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렀다가 강하게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 있어 보인다. 그 기준을 좀 판단해보자 라고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눌리죠. 눌릴 수밖에 없는 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죠?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갔던 종목이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슨 전쟁 관련주 뭐 그런 인버스 관련주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수가 빠질 때도 강했던 종목이라는 거고,
지수가 올라올 때 그래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국노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매국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그런 매국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과 조금 더 길게 뽑아낸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길게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82,000원이거든요. 그런 기준값만 충족을 해준다면, 요 기준값만 충족을 해준다면 뭐다? 주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올라올 거다. 어디? 고점을. 이해되시죠? 그런 패턴이 현재 지수가 눌렸었고, 현재 지수가 눌릴, 거꾸로 보면 지수가 눌릴 때 주가가 올라왔고, 지수가 올라갈 때 주가가 눌리고, 그리고 다시 지수가 빠질 때 이 종목도 횡보하는 그림이나 살포시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차트의 모양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그림상에 봤을 때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던 자리가 두 번 있거든요. 여기에요. 그러면 요 처음에 상승 시에 주가의 중심값은 요 자리가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주가의 중심값이 요 자리예요. 얘는 거래량이 그런 기준이에요. 이 밑으로 뭐다? 거래량이 강하게 안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요 자리는 지지를 한 번 정도는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한 번 할 거고, 다시 한 번 눌린다면 요 자리에서는 분명히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중으로 지금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은 자리인 거라,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요.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차례 눌러놓고 요 자리를 지지하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음봉에 대한 중간값을 한번 뚫어주고 나면 뭐다? 주가는 한번 올라온다. 그럼 즉 얘도 마찬가지의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 87,500원이죠. 이 자리를 회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거냐, 조금 더 횡보하다가 갈 거냐의 기준이다. 안전빵으로 가는 투자는 여기 89,000원입니다. 기술적 반등 87,000원, 추세적 반등 89,000원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카카오뱅크 바라보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멤버십 채널에 중장기 종목으로 봐도 무방할 종목의 이 매수가와 목표가를 선정해서 올려놨으니까요. 멤버십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지금 멤버십 뭐 그냥 팬클럽만으로도 그 종목이 무엇인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